학원가 근처에 있으면 스터디 카페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거든요. 무조건 메인 상권, 뭐 메인 도로, 학원가, 뭐 학교 근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 상권에 들어갔을 때 되려 폭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서울은 사람이 많고 임대료가 높아요. 지방은 사람은 적고 임대료가 적어요. 근데 그거 나름대로 수익은 똑같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스터디 카페 더딩글을 만드는 13년차 공간 디자이너 이미경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가져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입지인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죠? 근데 스터디 카페 성공에 입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65% 정도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35%는 사실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이 35%, 입지가 65%. 네. 엄청 중요하네요. 중요하긴 한데 또 안 중요한 곳들도 많아요. 핫플 카페 같은 거 보면 찾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상 못한 입지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메인 상권, 뭐 메인 도로, 학원가, 뭐 학교 근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 상권에 들어갔을 때 되려 폭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입지는 사실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입지 말고 저는 찾는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65%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터디 카페 입지에서 이곳은 웬만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학원가 근처에 있으면 스터디 카페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경쟁 상대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죠. 학생분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학생들은 학원가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정비하고 나와서 공부를 하는 편이고 학원을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아니면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때는 사실 학원가나 시내 쪽은 놀러를 가는 것이지 공부를 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주거 주변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집 근처가 제일 좋다. 저희가 공부하러 갈 때 화장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 푹눌러 쓰고 추리닝 입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제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권 분석할 때 좀 숫자로 확인해야 하는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상권 분석할 때 일단 유동인구를 많이 보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보는 편이고 그리고 주변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결제율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보긴 하거든요. 실제로 커피를 사들고 주변에 공부할 곳을 찾거나 커피를 사서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카페에서 구입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표로 보기도 해요.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으시나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매물을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말이나 평일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는 걸 저는 제일 추천드리긴 해요. 이런 곳이 좀 성공하기 좋다. 그 반대로 여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곳이 있을까요? 사람 없는 곳이요. 뭐 공장단지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 뭐 이런 곳 있죠. 생각보다 매물을 생뚱맞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올 예정인 곳. 거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네,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에 빠르게 입주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뭐 2년 뒤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우리 지금부터 오픈해서 알박기 하고 있으면 2년 뒤에 여기 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2년을 못 버텨서 보통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올 곳은 저는 변수가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깊은 뜻이 있었네요.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약간 서울에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지방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서울이 더 나아요? 지방이 더 나아요?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은 사람이 많고 임대료가 높아요. 지방은 사람은 적고 임대료가 적어요. 근데 그거 나름대로 수익은 똑같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임대료는 낮을수록 좋긴 해요. 근데 지방이다 보니까 임대료는 낮지만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할애되지 않는 곳이 사실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으로 15분 이내 거리를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창업하면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뜯어 말리는 게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자주 가서 좀 보살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일단 창업을 할 때 제가 손을 조금 거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매니저님들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사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무인이고 자동화만 생각하셔서 매장을 차리게 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돌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는 곳이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른 전략이 혹시 좀 필요한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만 잘 잡으면 사람들이 잘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매장들이 거의 매출이 좀 높은 편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리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 수를 최대한 많이 세팅하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임대료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좌석 수를 더 늘려야지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정적으로 30평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 거는 30평 후반대가 더 좋고 지방으로 갈 때는 당연히 임대료가 낮아져서 면적이 더 넓어지고 하는 건 좋지만 최대한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면적을 짜는 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에 이미 스터디 카페가 많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좀 궁금하네요. 저는 되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동네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거기 입지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분석을 믿고 이 동네에는 생각보다 상권이 괜찮구나라고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쟁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남는 스터디 카페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저는 일단 무인양품을 좋아하는데요. 무인양품 딱 가면 심플해서 좋고 직원분들이 말을 안 걸어서 좋거든요. 근데 무인양품 다른 매장들도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는 그냥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간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도 취향 따라서 좀 가는 편이거든요. 내가 화이트 공간에 화이트 책상이 좋은 분들은 그런 공간을 선호하실 거고 우드 색깔의 우드 의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간에 가실 거고 시야가 뚫린 공간, 막힌 공간 이런 선호도가 있는데 그 취향에 따라서 잘 컨셉을 만들어 놓은 분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린 공간도 있고 닫힌 공간도 있고 소음이 일어나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그 한 공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충돌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더딩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별점을 어떻게 뒀냐면 진짜로 딱 몰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타겟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척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왔다가 놀래서 가시거든요. 무인양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 심플한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살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화려한 물건이 아닌. 그래서 그런 식의 컨셉이 잘 잡혀있는 공간들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딩글 스터디 카페가 계속 잘 되는 이유가 확실한 타겟, 더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입지 선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을 굉장히 좁게 보시는 거가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보통 한 곳만 통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한 3군데, 4군데 정도를 돌아보시라고 하거든요. 입지를 사실 실패하면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기적으로 사장님 3군데, 4군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보시다 보면 사실 다양하고 넓게 보시게 되고 기존에 20평, 30평만 보시던 거를 40평까지도 보실 수 있는 입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시기 때문에 초반에 한 3군데 보시고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덜어놓으시고 다양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입지도 같이 봐주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같이 봐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이 그 동네에서 이곳이 무조건 잘 돼요 라고 하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 동네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해요. 처음에 뭔가 본인 생각만 가지고 그 동네 입지를 보시기보다는 저 같은 전문가들, 스터디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번호가 있으면 연락하셔가지고 입지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고정 댓글에 제 번호를 남겨놓고 그리고 만약에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데 응답이 없다 하면 제가 인스타 아이디도 남겨놓을 테니까 DM 주시면 입지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다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스터디 카페는 하고 싶은데 입지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은데 입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시작하실 거면 그냥 전문가를 쓰세요. 너무 고민하시면 사실 보일 것도 안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 저랑 상담 전화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자리를 왜 하고 싶으신지 저랑 논의를 하거나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또 계신 곳이 강남이시잖아요. 직접 보러 와도 되겠네요.
그럼요. 제가 실제로 대면 미팅도 진행을 하는데 스터디 카페라는 게 저희가 소액 창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보고 직접 계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구랑 서울 강남에서 제가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2차로 대면 미팅도 가능하시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를 잘 운영하기 위한 가격 설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